에서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우리물 순수 365 행사하셨죠? 예. 저도 가서 물 한 병 얻고 마시고 옆에 사람들한테 모른 척하고 이거 맛있다고 좀 광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덕분에 순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에비앙하고 순수하고 삼다수 3개를 했는데 거의 50% 압도적으로 순수가 1등. 저는 사실 제가 고백드리지만 저는 에비앙도 제가 유학 시절에 많이 마셨던 사람이고 좋아했었는데 그날 마신 물이 에비앙인 줄도 몰랐고요. 삼다수도 여기서 많이 마시는데도 몰랐고 오로지 순수만 그랬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 행사에서 같이 참여한 시민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신이 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많이 우리 물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우리 송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여 가정에서 이렇게 먹는 물맛이 그날 마신 물맛하고 다르면 혹여 신뢰가 깨어지고 실망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날 마신 순수는 정말 우리 요즘 말로 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영 개선 이야기, 관련해서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수도 본부와는. 그랬는데, 제가 이 경영 개선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날까라고, 쭉 찾아보면서, 이제, 결산 내역 16페이지에 보니까, 일반 재료비나 약품비나 원수 구입비에 있어서 불용이 많았습니다. 일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38억 5,900? 4,900 정도에서 불용이 4억 5,400만 원. 그리고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50억 2,200만 원 정도에서 불용이 거의 10억입니다. 9억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원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건 물 생산 양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불용액이 한 4억 얼마. 원수비는 이제 저희들 그것도 전략입니다. 왜냐면 화명에는 이제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원수를 쓰더라도 그 32만 톤 분량만 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산물에 공급을 안 하고 많은 양을 하루에 3만 톤 정도로 화명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게 좀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의리 관계인데도 그 정도 배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경영 개선에 아주 큰 어떤 몫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반 재료비하고 약품비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불용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현액을 봤을 때 이전보다도 예산 현액이 늘어났느냐? 크게 늘어난 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약품비하고 일반 재료비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줄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감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감사 보고서 20페이지에 보니까 11년, 12년을 비교해 볼 때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 정도가 줄었고요. 물론 원수비는 그런데 11년, 12년이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아마 원수비가 이렇게 19억 얼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요건 아마 물용 부담금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좀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원수비도 사실은 우리가 이용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줄은 것이고, 줄어들었습니다. 약품비 일반 재료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을 적게 생산해서 이런가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물 생산량은 좀 줄었습니다. 얼마 줄었는지 아시죠? 11년, 12년이. 한 600여 톤. 아니, 62톤 줄었습니다. 1.5%가 줄었거든요. 11년, 12년 사이에. 62억 톤. 62억 톤이 줄었습니다. 1.5%가 줄었는데, 1.5%가 준 거에 비하면, 지금 약품비나 일반 재료비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낙동강,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수질이 좋아져서 약품비가 줄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12년에 약품비가 특별히 이렇게 줄은 거. 저희들이 이제 약품, 요게 구입, 이런 걸 또 총괄적으로 구입하고, 총괄적으로 구입한다라는 약품 단가 이런 것들이 톤당 단가가 좀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실제 단가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입 방법에
방금 말씀하신 총괄 구입이라는 게 혹시 그 본연이 업무 보고 때 늘 그 요청을 드렸던 어떤 그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동구매도 하고 예, 그렇게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정수 생산 단가가 톤당 네. 2011년도 그 톤당 10원 82전인데 네. 2012년은 9원 21전으로 이렇게 생산 단가도 내려갔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단가, 우리 예. 또 그 요금 현실화율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거랑 예. 제가 그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럼 생산 단가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톤당 1원이라 그러면 물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예. 큰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공동구매 관련 예. 본연이 굉장히 이건 열심히 건의를 드렸는데 예. 그 부분을 실천해 주셨고 예.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지금 12년 결산에도 이게 나타났지만 지금 13년 예. 추경에도 보니까 예. 지금 일반 재료비 그 구입을 예. 우리 그 상소본부 차원에서 예. 삭감하는 걸로 예. 3억 얼마를 네. 삭감해서 그 중에 이제 그 의무 삭감이 있고 예. 순수하게 삭감되는 게 지금 예. 2억 8,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구매 방법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할 수 있는 예. 지금 이제 차원으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12년에는 11년과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줄었던 부분이 낙동강 사대강 사업 관련 또 여러 가지 뭐 유술 관련해서 물 생산 양 이런 거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12년하고 13년은 거의 조건이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공동구매라는 어떤 우리 경영 방법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이제 유효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건의를 열심히 드렸던 저로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우리 위원님 또 감사합니다.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공동구매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제가 보니까 우리 입성 활성탄 있지 않습니까? 입성 활성탄이 11년도에 얼마의 구매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는 화명하고 덕산이 구입가가 틀렸습니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11년도에 화명이 84만 1,000원이고 덕산이 86만 8천 원. 그렇죠. 이제 우리 같은 우리 상수도 본부 사업소인데 단가가 2만 얼마가 차이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공동 구매하면서 양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지금 화명보다도 더 떨어졌거든요. 12년도에 얼마에 구매했는지 아십니까? 81만 6천 원. 그렇죠. 줄어들었어요. 그 보니까 지금 덕산이 구입하던 거에 비하면 25,000원. 화명이 구입하던 거에 비하면 52,000원. 이렇게 지금 단가를 떨어뜨렸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입성 활성탄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 이렇게 단가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하는 경영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효율적인 방법 이런 걸 도입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원가를 떨어뜨리는 길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추경에도 삭감안이 올라왔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약품이나 일반 재료에는 입성 활성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또 뭐가 또 공동 구매에 들어간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공동 구매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부터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그를 하고 있습니다. 관 같은 경우에는 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약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성소다 같은 경우, 이것도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가성소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금액이 되면은 이제 공동구매를 하면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 그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그 폐하를 조정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는 이제 크게 이렇게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지만, 크게 효과는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수장마다 가성소다가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10년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이 가성소다 구입에 대해서, 어떤 연도별,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한다라든가,
재고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동 구매를 하면 사업장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갖다 쓸 수 있는 또 그런 환경도 된단 말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성 활성탄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상시적으로 쓰는 그리고 그 사업장마다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동 구매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효과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비품들을 공동 구매한다고 뭐라 그러까 수명이 남아 있는 거를 갖다가 버리고 다시 구매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는 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일괄 구매를 하되 우리가 가져가는 시기를 어떻게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물건을 살 때 보면 저 혼자 살 때보다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몇 개를 사면 훨씬 깎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 상수본부라는 거대한 살림이지만 이 안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은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회는. 알겠습니다. 적극 실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까지도 봤습니다. 그쵸? 봤는데 다시 이제 감사 보고서로 가서 우리가 그 경영 개선 그걸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제 크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 동력 부분을 줄이고 그리고 또 가동률을 높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동률이라는 건 물 생산량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줄었는데 어떻게 가동률을 높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 정수장이 만들어질 때는 고도 정수처리 시설이 안 돼 있고 일반 정수처리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도의 기준도 옛날에는 좀 느슨했는데 지금은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과를 시키는 이 시간 이런 것도 옛날에는 빨리빨리 해서 빨리 생산했지만 지금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생산하고 침전 시간도 충분히 여유를 둬서 정말 좋은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당초에 시설을 할 때의 시설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에 맞는 적정한 시설로 저희들이 평가 용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설을 만들 당시에 우리가 시설 용량 예를 들어서 50만 톤이다. 그러면은 그때보다는 어떤 정수 과정이 고도화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 용량을 40이나 얼마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실제 우리가 생산량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동률은 늘어나는 거다. 그러면 그 가동률이 지금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는 가장 주요 원인은 고도 정수. 물 정수의 어떤 그 고도화 이런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실제 생산량이라든가 기계 작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더 높이려고 하는 게 공업용 정수장을 우선 덕산으로 옮겨가면은 그만큼 시설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물론. 근데 그건 아직 규모가 현재 결산에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15년에 그게 지금. 그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기장이나 강서 이런 데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수도의 어떤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갈 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12년 결산 이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물 생산은 줄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본부장님은 가동률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고도 정수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료를 줄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보면은 11년에 비해서 12년의 전기료가 물 생산량은 줄었는데 전기료는 더 늘었습니다. 4억 얼마가 늘어서 전기료는 2.3%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지금 24% 됐습니다. 그 인상 폭에 비해서 줄었다. 줄고 그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재료비라든가 이 원수
유수율을 높임으로 해서 원수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생산 단가를 10원에서 지금 9원으로 낮췄단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요금도 인상을 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을 76점 얼마에서 지금 80%대로 올렸습니다. 네. 예, 우리가 85%까지 원래 목표로 삼았는데 네. 어쨌든 80.11%란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우리가 온천 예, 그 용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용수. 네. 예,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현실화율을 볼 때 생활용수는 현실화율이 더 올랐습니다. 예. 78.8%대에서 지금 80%, 예, 81%가 넘어갔고요. 예. 그런데 공업용수는 오히려 현실화율이 0.5%가 떨어졌습니다. 예, 역시 40%대에 머무르고 있고 0.5%가 떨어졌고 온천용수는 92%대에서 14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업용수에서 좀 깎인 것을 올라갔다 하더라도 깎인 것을 지금 생활용수하고 온천용수에서 지금 다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온천용수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생활용수하고 별개지 않는가, 시민의 부담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온천용수 주로 쓰이는 곳이 그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온천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면 시민들 아닙니까? 그 요금 다 올랐거든요, 목욕비.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초에 이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생활용수의 요금 인상률이 너무 크다. 폭이 너무 크다.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다른 공업용수의 부담이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으로 증가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일부 맞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부산시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사실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가 성장 발전을 합니다. 인구도 유입되고 소득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에는 혜택을 좀 더 주고 시민이 부담을 나눠 가졌다는 데는 그건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난해 몇 년간 올리지 않던 상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앞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조금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올리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인상할 때는 우리 시민의 부담을 좀 더 줄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부장 그때까지 계실 거죠? 우리 위원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추경 첨부 서류 그 73페이지에 보면은 액체 크레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이번에 구입한다고 3억 9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우리 기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질량 분석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2대인가? 요번에 들어오는 건 다른 기기인가요? 지금 요 부분은 좀 아주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자세한 말씀은 여기 우리 수질 연구소장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기존에 이제 2대 있지만은 이제 의약 물질 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수 가지수를 지금 내년에 263가지까지 늘리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우리 수질연구소장님. 조금 간단하게 이 기기의 그 구입의 그 당위성, 이 기기의 특성, 가장 아주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긍기원 수질연구소장님 답변대로 놓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긍기원입니다. 원수에는 지금 17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항목이 36개 이렇게 검출되고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요것만 특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유기물을 분석하는데. 유기화합물. 그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그 의약물질을 검사하려면 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없었나요? 있는데 그는 이제 농약, 농약이라든지.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농약 이외에 어떤 의약품입니까? 예를 들어서 항생제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 의약물질이 늘어야 될 게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체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유해 물질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 그 술연구소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생활 속에서 이제 유해 물질이 없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본부장님 이 기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아팠던 사람이고 지금도 많이 아픈 사람이라서 하루에도 약을 굉장히 여러 종류를 먹고 있고 또 눈에도 제가 시력은 지금 다 잃었지만 눈에도 하루에 제가 7가지의 약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들이 한 달 정도 쓰면 다 버려야 되는 약들입니다.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버릴 때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이걸 하수구에 버려야 되나 싱크대에 버려야 되나 변기에 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버려야 되나 늘 그게 걱정이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생각 없이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상수도 본부 또 환경국 하고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이걸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물 농축 현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당장은 그게 치사량이나 어떤 우리 생체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쌓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내성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또 어떤 면역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만성 질환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약 하나를 버릴 때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액체 질량 분석기 제가 사실 알아보고 왔거든요.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가 이런 의약품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참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건 분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의약품들이 상수도 원수에 들어왔을 때 정수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들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화학약품 가지고는 정수가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수해낼 수 있는 게 우선이 먼저 돼야 되고 물론 이 질량 분석기는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수에 대한 부분들도 질량 분석기를 구입하는 것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분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나왔던 게 정수에서는 이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번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제 구입해서 혹시 이제 나올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이제 항목을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고도 정수 처리하고 그다음에 고급 산화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공정을 하고 다른 서울시에 비해서는 5가지 공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게 우리 고도 이 정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고도 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일상 속에서 이건 버려지는 거고 그리고 또 분명히 유입이 돼서 양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화학물질은 어떤 물질이 지금 버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도 정수 처리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날 이제 순수 365 행사에서도 제가 봤는데 우리 물이 좋다만 강조하시지 마시고요. 말고 우리 물을 지키자라는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이런 약품을 버릴 때 이런 것도 조심해서 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을 지키자라는 그야말로 공동 책임의식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심어주는 것도 시민이 그냥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당사자로서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수도 본부에 우리 물사랑을 부각시키는
시민들의 물사랑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그런 또 전략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페인에다가 우리 물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예. 그래가지고 생활 속에서의 실천 이래갖고 1, 2, 3, 4에서 예쁘게 무슨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고 예, 그렇게 보급해 주는 것도 예, 시민들이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라고.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날 수수 맛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